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27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겸 백수야. 군대 다녀온 건장한 남자이기도 하고 난 27년을 살아오면서 귀신 따위는 전혀 믿지도 않았고 존재 자체를 거부하며 살아왔어. 공포영화는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고 눈 가리고 겨우 보고 있긴 하지만 어릴 적 가위에 몇 번 눌리며 헛것을 봤던 것 제외하고는 귀신을 본 적도 믿어본 적도 없었어. 며칠 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소름 돋았던, 지금까지도 그 상황이 생생히 기억될 만큼 저에겐 충격적이었던 경험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장마가 계속되면서 비도 계속 오겠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취업난에 술 생각이 나서 친한 대학 친구와 막걸리 한 잔을 약속하고 강남역에서 거하게 한잔했어. 새벽 2시경쯤 되었을까?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왔어. 오랜만에 먹은 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안주를 많이 먹어서일까? 별로 취하진 않네 라는 느낌으로 집으로 왔지. 집이 1층인지라 더군다나 비가 며칠 내내 와서 집 안은 정말 그대로 찜통이자 습함 그 자체였어. 샤워를 하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 얼마나 지났을까? 눈이 떠지면서 잠이 확 깨더라고. 있잖아, 왜 중요한 시험을 앞둔 전날 밤 잠을 자면 아무리 잠을 적게 자도 눈이 저절로 떠지고 평소에 잠을 자다 일어날 때와는 차원이 다른 느낌. 잠이 너무 온다, 피곤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고 말똥말똥한 상태이기도 했지. 그렇게 눈이 번뜩 떠지고 침대 머리맡에 놓은 핸드폰을 켜서 봤더니 시간은 새벽 4시 반을 조금 넘어서고 있더라고. 난 잠이 많고 평소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는지라 이렇게 잠을 자다 도중에 눈이 번쩍 떠지는 일은 드물었어. 그렇게 다시 자야겠다 하고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천장을 잠시 쳐다보는데 갑자기 머리 정수리에 소름이 확 돋으면서 등 뒤로 소름이 쫙 퍼지더라고. 이상하다라는 느낌과 함께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아 오싹한 느낌에 뒤를 돌아봤지. 창문은 방벽에 조그맣게 있는 창문이 아닌 한쪽 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벽 전체가 창문인 셈이었지. 안에서는 밖이다 보이지만 밖에서는 내 방에 불을 켜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밤이라는 전제에서 내 방에 불을 켠다면 밖에서 희미하게나마 내 방이 보이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면 돼. 27년 살면서 그런 이상한 느낌은 처음 받아봤고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창문 쪽을 뒤돌아보는 순간 이렇게 사람이 기절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버렸지. 집이 1층이라 내 방 쪽 창문 밖으론 아파트 바깥이었고 창문 바로 앞엔 단풍나무 한 그루만 있어. 뒤를 돌아 창문을 보는 순간 누군가가 날 큰 눈으로 쳐다보고 서 있더라고. 내 방은 현재 불이 꺼져 껌껌한 상태이고 내 방 바깥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서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는데 내 방 바로 앞 나무 옆에서 서 있는 사람들로 가로등이 있는 상태라 그놈 형태만 보이고 검게 보이는 상황이지. 그냥 누가 서 있다라는 정도만 알 정도로. 정말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어떤 소리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 몸이 굳어버린 상태에서 그놈은 창문 밖 나무 옆에서 날 쳐다보며 가만히 서서 있었는데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게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 형태의 다른 걸 내가 착각하고 보고 있는 건지 오만 생각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스쳐가는데 내 입도 내 몸도 그 당시엔 얼어 있었어. 그놈은 일체의 흔들림 없이 내 방을 향해 서 있었고 난 그놈의 얼굴이며 뭘 입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바깥에 가로등에 비춰진 그놈의 몸의 형태만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게 키가 좀 작은 사람의 형태라는 것만.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큰 눈의 형태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정도만 보였어. 왜 있잖아, 창문에 얼굴만 가까이 대면 나머지는 입김이라던가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졌어도 눈만은 보인다는 거. 근데 서 있는 그놈 뒤편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누군가 한 명이 또 서 있었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가로등 바로 밑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지. 확실한 건 그놈이 담배를 물고 서 있었다는 것과 내 방 쪽을 향해 서 있었다는 것. 그렇게 내 방 창문 바로 앞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 얼굴 안 보이는 놈 하나와 저 멀리 떨어져 가로등 밑에서 담배를 피며 쳐다보고 있는 놈 하나 더. 그놈이 서 있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아. 지금까지 적은 모든 걸 알아채고 생각하고 보고 느낀 건 다 합쳐서 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는 건 내가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지 실감이 나더라고. 집이 더워 내 방, 동생 방, 부모님 방, 방이랑 방의 문은 다 열고 자던 터라 소리를 질러 부모님을 깨우고 싶었는데 소리를 지르면 내 방 바로 앞에 있는 그놈과 가로등 밑에서 담배를 피며 서 있는 그놈이 어떻게 할지 너무 공포스러웠던 거야. 물론 내 방과 그놈들 사이엔 창문이 있었지만 그 공포를 느끼고 있던 그 순간엔 그런 것도 생각되지 않고 단지 소리를 지르면 그놈들이 어떤 짓을 할지 그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어. 제 3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바보 같고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정말 공포스러우면 지금에서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그렇게 내 방 창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그놈을 다시 쳐다보는데 뭔가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게 머리 크기에 비해 어깨가 상당히 좁았고 다리 또한 서 있는 다리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어디에 매달려 있을 때 대롱대롱 하는 다리로 보였어. 정말 한 2초 3초? 자세히 보았을까? 머리에 확 스치는 게 인형이다 라는 거였어. 정말 살면서 인형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져 보긴 처음이었고 또 이게 정말 내가 판단한 대로 인형인지도 확신이 들지 않았고 그렇게 일시정지된 것처럼 얼어 있었지. 희선은 그들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침대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어. 정말 소리 지르는 거는 못하겠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단순해지는 게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내 방문 앞에 서서 아빠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른다는 수준도 아니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는 수준의 목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 아빠를 몇 번이고 불렀는지 몰라. 아빠, 아빠, 아빠. 내 방문 앞에 그렇게 서서 차마 등 돌려 부모님 방으로 가지는 못하겠고 왠지 그들을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시선은 창문 쪽을 고정한 채 문 앞에 서서 아빠를 수십 번 불렀던 것 같아. 겨우겨우 아버지가 깨셔서 새벽에 뭐하냐면서 짜증내며 내 방 쪽으로 오셨고 내 방문 쪽으로 오시는 순간 뭐야 저거 하시면서 내 어깨를 잡는데 진짜 안도가 되어서일까? 아니면 무엇 때문이었을까? 다리가 풀리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여기에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쪽팔리고 부끄럽긴 해. 군대도 갔다 오고 27년 산 남자놈이 아버지께선 뭐야 저거라고 말한과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내 방 불을 켜셨고 나는 그 순간 기절하겠더라고. 내 방 창문 바로 앞에 있는 나무에 그 인형이 걸려 있었고 내 방 불을 켜니 인형의 모습이 바로 보였어. 정말 내 키의 3분의 2만한 크기의 인형이더라고. 인형이라고 하면 동물 인형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게 소름 끼치게 생기고 사람답게 생긴 인형은 처음 본 것 같아. 지금도 그 인형 모습이 생생할 정도니까. 파란색 줄무늬 반팔티, 파란 바지, 웃고 있는 남자아이 얼굴의 인형. 사람처럼 눈도 있었고 그리고 입은 웃는 모습인데 배트맨 영화에서 보는 히스레저 웃을 때 그 큰 입? 이사 갈 때 쓰는 노끈으로 그 인형의 목을 매달고 나뭇가지 위에 매달아 마치 서 있는데 내 방 쪽을 향해 보이게끔 매달아 놓았더라고. 그렇게 아버지도 인형을 보시고는 놀라셔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냅다 현관 쪽으로 나가셨고 그제서야 나도 현관에 아버지 골프채 하나를 들고 따라 뛰어나갔어. 정말 나갈 때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웬만한 소름은 돋으면 1초 만에 그 느낌이 없어지잖아. 소름이 정말 계속 맴돌더라고. 아버진 나가시자마자 내 방 창문 쪽 나무로 가셨고
난 그것보다 저 멀리서 담배를 피던 그놈을 보고 싶었어. 골프채, 그거 하나 들었다고 조금 용기가 생겨서였을까? 아니면 아버지도 함께 나왔다는 안도감이었을까? 그렇게 지하 주차장 입구 쪽을 냅다 뛰어가 봤어. 그런데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더라고. 아버지와 내가 뛰어나가는 소리에 놀란 어머니는 경비실로 연락하셨고, 그렇게 그 새벽에 3-4분의 경비 아저씨들 달려오셨어. 내 방 창문 바로 앞 나무에 걸려있던 인형을 보게 됐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 경비 아저씨들도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시면서 보시는데 플라스틱 검은 안경을 쓴 남자아이의 인형이었어. 크기는 대략 1m 정도 되었고 눈도 사람 눈처럼 사실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입은 살짝 웃고 있는 입인데 그 입 위로 빨간 사인펜 같은 걸로 입을 크게 웃고 있는 입으로 그려놨지 뭐야. 그 인형이 무슨 용도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어. 그 순간 스치는 게 CCTV. 그제서야 아파트 전체 CCTV를 다 돌려봤어. CCTV로 확인해본 결과는 새벽 2시 20분을 조금 넘어서 내가 우산을 쓰고 집으로 왔어. 우리 집이 101동인데 그 주위에 CCTV가 총 3대야. 한 대는 101동 아파트 현관, 한 대는 내 창문 앞, 한 대는 주차장 입구를 찍는 거. 그렇게 내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내 방에 불이 켜지고 내가 잠을 자려고 방불을 껐고 그리고 새벽 3시 50분을 조금 넘겼을 때 그놈이 골프 우산을 쓰고 큰 가방을 한쪽 어깨에 짊어매고 아파트 정문을 걸어오는 게 찍혔고 CCTV로 따라가면서 보니까 내 방 바깥쪽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 세워진 차 뒤에 우산을 쓰고 서서 담배를 연달아 3개를 피는 게 찍혔어. 그리고는 내 방 쪽 창문으로 걸어와 인형을 노끈에 묶어 나무에 거는 것도 그 CCTV에 찍혀져 있었고 그동안 차가 몇 번 들어오고 회사원으로 보이는 우리 아파트 주민분이 지나갈 땐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서 만지작하는 것도 다 찍혔고 그로 인해 내가 그때 보았던 저 멀리에 서 있던 건 귀신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졌고 그렇게 약 1시간을 서 있었어. 시간도 정확히 기억해. 새벽 4시 42분에 내 방불이 켜졌어. 켜짐과 동시에 그놈은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접고 냅다 튀더라고. 정문 쪽이 아닌 우리 아파트 뒤쪽 문을 나가는 게 CCTV에 다 찍혔어. 모든 정황은 CCTV에 다 남아있었지. 여기까지가 내가 며칠 전 겪었던 있는 그대로를 적은 것이고 현재 관할 경찰분들 오셔서 조사 진행 중이고 담배꽁초까지 다 수거해 가셨고 결국에 경비 아저씨들이 내 방 앞에 나무를 베어주셨어. 나는 그 이후의 트라우마로 내 방 블라인드는 열린 적이 없고 내 방 창문도 열린 적이 없어. 나름대로 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 스스로가 우습고 한편으론 조금 한심스럽긴 해. 난 진짜 진지하고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도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겠고 그 인형의 얼굴 그리고 멀리 서 있던 그놈 실루엣 덩치가 잊혀지지 않아서 미치겠어. 공포 영화를 보고 난 뒤 혼자 잠 못 드는 어린애 마냥 현재는 그런 상태야. 경찰관이 인형 수거를 해가면서 내게 그랬거든. 아무런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이러한 기괴한 방법으로 사람을 놀래키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만족을 채우는 경우 혹은 자네가 원한 살짓을 하거나 그러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걸 가정이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집에서도 이런 비슷한 수법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며 스스로 만족을 채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그 말이 자꾸 날이 갈수록 귀에 맴돌아 이렇게 남겨봐. 내 얘기는 여기까지야. 들어줘서 고마워.